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최훈의 만사행동, 만사행동 최영훈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만사가 행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선이 지금 6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내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라고 한 37살 먹은 알라 대표가 대선 캠페인에 참여하셨겠다는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당대표로서 당무만 챙기겠다고 하고 투정을 부리듯 계속 망나니 짓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대표죠. 이자의 버릇을 누가 고쳐줄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을 겁니다. 국민의힘.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김기현, 김도욱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두 사람이 사퇴서를 밝혔지만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내지도부가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을 논의하는 그런 안을 상정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될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이준석 이 알라 대표가 참 시금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권영세 총괄대책본부장에게 연습 문제를 냈다라고, 자기보다 나이 따질 건 아닙니다만 아무리 당대표라 하더라도 지금은 선대위 체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무 우선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향해 마치 시위라도 하듯 오늘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이 사무총장을 겸하도록 하는 안상정을 거부하는 그런 망동을 또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와 만나 이야기를 한 끝에 결국 명분도 권한도 없는 허사위 당대표, 지금은 윤석열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고 당헌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몽리를 쪼매난 의례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쫓아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윤석열 후보 옆에는 과거 YS나 DJ, 상도동, 동교동 개와 같은 결사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린애가 함부로 망동을 부려도 누구 하나 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기현, 김도욱 원내지도부가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을 상정을 했으니 어떻게 논의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이 알라 대표가 연설 문제를 낸 대로 오늘 여의도 지하철역에서 3초에 한 번씩 그 큰 덩치가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한신이 적장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면서 결국 나라를 통일하는 그런 위협을 세웠듯이 윤석열도 이제 절박하게 과거의 오만하고 초심을 잃어버린 자세를 버리고 측근, 윤핵관 이들에게만 의존하던 그런 행태를 대과천선하듯이 고쳐서 좀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대권 고지를 향해 전력 투구, 혼신의 힘을 다하듯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자가 토끼를 사냥할 때도 바람 방향의 반대편으로 가서 조용히 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몸을 확 날려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 사냥을 합니다. 지금 3월 9일 대선이 63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어떤 선거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달려있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아들, 딸의 아들, 딸, 우리 손녀, 손자, 대대손손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또 한 번 이 물실혹이 막대기를 꽂아도
야당이 이긴다라고 했는데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었어. 이 물시로기를 놓쳐버린다면 윤석열 후보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역사의 큰 죄, 대죄를 짓는 것이니 모든 힘을 다 바치고 마음을 모아 간절하고 절박하게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여의도 지하철역 앞에 가서 알라 대표가 시키는 대로 3초에 한 번씩 질을 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그처럼 간절하고 절박하게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좋아하는 술도 줄이고, 아니 64년 남았으니 먹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는 짜르 김종인과 결별을 했습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앞으로도 좋은 정치적 조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밴댕이 속 용렬하고 협력하기 짝이 없는 김종인은 생각이 판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앞으로도 도울 일이 없을 거다. 라고 재합류 불가를 대못을 꽁꽁 박듯이 선언했습니다. 참 용렬하고 협력하기 짝이 없는 나이가 83살이나 된 인간이 저렇게 삿된 욕심, 어디 3월 9일날 동시에 치러지는 서울 종로를 비롯한 5개의 재보선, 그 다음 84일 후에 치러지는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 지분권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삽바사문을 하듯이 기싸움이 나고 어린 이준석을 내세워 티티카카 주고받듯이 협공을 하는, 그래서 윤석열을 핫바지로 만들고 상황놀이를 하려다가 기습적으로 선대위 전면 개편안을 윤석열과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기습하듯 내지르고 그 쿠데타가 윤석열이 그 업으로 무산되죠. 진압되어 버리죠. 몽리 부리듯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고, 가인 김명래에게 그 무릎 안에서 정치를 배웠다는 자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 그러고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느니 뭐 온갖 소리를 다 하고, 김종인이라는 사람처럼 과대 포장된 킹메이커는 없었습니다. 박근혜도 문재인도 김종인과 결별한 뒤 오히려 대권을 차지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대권을 준 것이냐 착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쏘아 넘어갔습니다. 이 김종인이 언론인들 술밥을 잘 삽니다. 저도 뭐 여러 번 같이 밥을 먹고 한 적이 있습니다. 5년 전, 뭐 몇 년. 그러나 30년 전부터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과품입니다. 한국 외국어대학 도곡관지를 2년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민중당이라고 하는 야당을 만들고, 그때도 지금과 같이 야권 단일화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야당이 너댓개로 흩어져 있기, 뭉치지 않으면 정권을 뺏어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인은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때 뭐 변변한 기사 딸린 자가용도 없던 시절이라 폐교로 있는 가인이 집 2층에서 철기, 이범석, 허정 뭐 이런 분들이, 야당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권 단일화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차 다과를 2층으로 나르며 심부름하고 연락을 하고 하던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은 어릴 때부터 가인 김병로의 설하에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정치를 갯눈질한 거죠. 뭐 그러다가 독일 민스터 대학에 가서 경제학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대통령 선거나 총리 선거 이런 것들을 지켜보며 나름대로 정치적 수업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김종인이 총기가 떨어졌습니다. 기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완고해지고 경직됩니다. 지금 김종인은
원전에 제가 보던 김종인이 아닙니다. 그때도 집에 이 사람이 들어가는구나. 또 판단을 잘못하는구나. 왜? 자기가 출마 선언을 합니다. 저는 단일화를 좀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홍준표와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으면 문재인을 꺾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하라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게 자기가 홍석현 회장도 대권 욕심이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자 무슨 소리냐 하면서 오히려 역수가 비슷한 이 꼬표라는 자의 말에 넘어가서 이 사람이 왕의 사주가 있다 뭐 이런 말을 김종인에게 해주니 자기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한 뒤 며칠 뒤 출마 선언을 하더라고요. 여의도 정경련회관에서. 그때 제가 가보았습니다. 허접하게 이럴 데 없었어요. 내가 얼굴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지도 않고 김병준 지금 선대위원장이 저 끝에 앉아있다가 잠시 왔다가 가버리는 저 예상대로 며칠 지나잖아 포기를 하더군요. 그때부터 판단이 이 사람이 판단이 좋지 않아지기 시작하구나. 역시 나이를 속일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짓을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가버렸구나. 이제 정치 생명, 정치의 영향력이 아예 이제 실종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말마의 비명처럼 윤석열을 향해 악담을 내려놓고 있는군요.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꽃이 제가 오늘 4.19 요도를 하는 윤석열이 자기를 향해 공격자서 뛰어오는 김종인과 이준석을 아시바리라고 하죠. 발뒤꿈 걸기로 나동갈아지게 만든 이런 걸 댐점으로 뽑았네요. 여기 보면 꽃이 지고 있으니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게 황순원의 아들 황동규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를 했죠. 황동규 시인의 시에 나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노래한 시인들은 많습니다만 꽃이 지는 것을 가슴에 와닿게 노래한 시인은 이현기 시인의 낙화, 조지훈 청록파 3인 세분 중에 한 분이죠. 조지훈 시인의 동명의 낙화라는 시가 절창입니다. 두 시다. 황동규의 꽃이 지고 있으니 좀 조용히 해주세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이 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 생명이 끝나 지고 있군요. 잘 가시오. 앞으로 정치적 발언은 입을 닥치고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조용히 지는 것을 지켜봐 줄 테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우각성하고 63일 나온 야통정적 야당이 크게 뭉치고 그래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그런 대업을 반드시 완수할 걸로 나는 믿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지지율 1등에서 또 밀려나다. 그리고 또 20대 30대 지지율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도 밀리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정신이 아찔아찔할 겁니다. 윤석열 후보. 그러나 이런 시기에는 겸손한 자세로 잘 극복해내면 더 유능하고 더 강해진 윤석열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눈부시게 놀랄 정도로 확연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은 뭉쳐야 합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멍들고 썩은 사과가 정권을 장악해서 이 나라가 인민민주주의 비슷한 유사독재, 지금도 유사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 국가유지, 국가사회주의 비슷한 경기 동부가 밀고 있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 나라는 벼랑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리 대대손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갈 겁니다. 적화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유권자 여러분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저는 단일화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파투를 넣는다면 단일화 협상에서 파투를 놓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지 않고 이재명이 당선돼 정권이 재창출된다면 이 나라는
쇠락과 망국의 길로 치달을 겁니다. 그 책임이 더 중요한 쪽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민심의 거센 파도, 노도와 같은 또 자자한 원성이 파투를 낸 윤석열이든 안철수, 파투를 낸 사람을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겁니다. 반드시 야통진교의 대업은 완수될 것이고 윤석열과 안철수는 철석연대로 단일화에 성공할 겁니다. 이긴 쪽은 대권 레이스를 완주하고 진 사람은 열심히 더 야통진교의 대업이 완수되면 오히려 진 쪽은 정치적 입지가 더 탄탄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라는 그대 정당을 업고 있는 윤석열이 유리해야 할 형국이긴 합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무슨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각축을 부릴지 모르는데 그러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드라마가 인출되고 야통정교의 대업이 완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혈석연대가 완성되고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그리고 링 밖에서 지금 호시탐탐 후보 교체 이런 호기가 오기를 헛되게 바라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도 하루빨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야통정교의 대의에 동참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몸이 추스리지는 대로 야통정교에 동참해 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박정희 유경수의 딸이라는 그런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부모를 만나더라도 벨낯이 조금이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3월 9일 63일 남은 20대 대통령을 뽑는 3월 9일 현명한 한 표를 던지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란 그런 신기운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양아치 운동분들이 망치는 나라의 앞날 그들이 무너뜨린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흔들어 놓은 나라의 기강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AI, 메타버스, 바이오 산업 이런 미래첨단 산업들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는 제조 산업의 시스템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현명하게 한 표 던져주시기 바라고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 더욱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하고 국민의당도 안철수 후보가 최선을 다해 뛰다 구정 직후 2월 초나 윤석열, 안철수는 막판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시작해서 반드시 단일화하십시오. 윤석열, 안철수 후보 두 분 다 최선을 다해 뛰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권교체에 야통정교의 대의에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만.